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를 두고 여야 지도부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정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총장의 정치 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퇴 직전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 선언으로 보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제 정권은 눈에 가시이던 윤석열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니 검찰개혁을 자신들 뜻대로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은 크나큰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에게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가감히 수사하라고 주문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마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당부터 여쭤볼게요. 예. 이 정치 선언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견 없으신 거죠, 윤 총장? 예,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이시죠, 총장은 지금. 그렇죠. 야당 주자가 된 건가요? 주자는 아닌가요? 주자는 아직 예. 아니지만은 야당 정치인이죠? 야권 소속이라고 봐야죠. 야권이요. 예. 그 당으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본인이 입장 정리가 단계적으로 돼야 되겠죠. 예. 큰 틀에서 보면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예. 실제 정치를 할는지 예. 또 그것도 내년 대선에 약간... 참여를 할는지 예. 이런 부분의 입장 정리가 돼야 예. 우리 당과의 관계 설정, 입당 하거나 말거나 하거나 하여튼 관계 설정도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선 실질적으로 정치할지 부분은 이미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은 물론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요. 예,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은? 그 정치에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대선 출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조직 안에서 검찰 수장으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근데 그걸 밖에 나와서 구현하겠다라고 예. 말한 거는 구현 루트는 정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 의미에서 정치는 하기로 작심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년 대선에 후보로 출마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정리가 됐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공식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조 의원님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거의 다분하다, 대선까지 간다, 끝까지 이렇게 보십니까? 전망을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거는 속단하긴 이르죠. 왜냐하면 대선에 나가고 싶은 마음 가진 분들 중에도 못 나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발을 디뎠다가도 끝까지 완주 못하고 중간에 또 드랍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죠. 너무 야당만 여쭤보는 것 같아서. 이 윤 총장의 어제 오늘 행보를 여당 입장에서 규정을 좀 해주시죠. 어떤 겁니까? 사퇴, 현직 검찰총장의 사퇴. 전반적으로 저희 당내 분위기는 명백한 정치 선언이다. 그리고 그건 야당 동의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총장이 사실 총장 재임 시절부터 정치적인 행보를 해서 논란이 좀 됐었고 물러날 때도 상당히 정치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물러났고 또 물러난 뒤에 바로 또 정치를 시작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있어서의 의구심이 들게 되겠죠. 그럼 이제 검찰이 앞으로 하는 수사라든지 각종 업무에 대한 정치적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마음을 먹은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그래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지금도. 검찰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검찰을 생각하면 지금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조 의원님은 물론 동의 안 하시겠죠? 저 규정? 여당의 규정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더 약간 세게 해석을 하면 이용했다 이런 판단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상적인 사회 또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단계에 있다면은 법원에 있다가 또는 검찰에 있다가 바로 특정 정파에 들어가 가지고
특정 정치 색깔을 드러내고 정치 행위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더구나 그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있을 때, 판사로 있을 때, 검사로 있을 때 그런 행동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진 않다는 데는 동의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 법원만 하더라도 검찰보다도 더 국민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엄중하게 기대하는 법원조차도 판사들이 정치 행위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바로 옷 벗고 바로 공천 받아서 바로 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되고 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사회의 그 흐름 풍토 또는 정권의 영향력 이 자체가 과연 이 상권 분립을 인정하느냐 예. 또 사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을 인정하느냐 존중하느냐가 지금 그 심각한 회의 예. 단계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윤 총장도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거나 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거나 일관되게 지향하는 거는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검찰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는 그 가치를 추구해왔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예. 때문에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검찰 조직 안에서 총장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왔는데 예. 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정치 행위를 하든 또는 출마를 하든 또는 국민운동을 하든 그 중립성, 무너진 중립성, 독립성을 다시 회복하고 제 위치에 놓는 거 검찰부터라도 예. 법원도 또 그래 돼야 되겠죠. 예.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 여당에서 아까 비판하신 예. 저렇게 총장이 나가놓으면 현재 검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아니면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가게 된 계기 자체가 검찰에 대한 부담, 또 후배 검사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고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에 여권 중심으로 해서 윤 총장한테 나가라 하면서 계속 압박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당신이 거기 딱 버티고 있으니까 후배 검사들이 힘들어진다. 당신이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뭐 순응을 하든지 아니면 물러나든지 했으면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 공수처라든가 이 중수청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식으로까지 당신 개인에 대한 압박은 그 차치하고라도 이런 제도적인 이런 드라이브가 이렇게 세게 안 걸릴 텐데 당신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밑에 후배들 가운데 그런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윤 총장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특히 중수청이 검찰 해체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데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제 물러나겠다. 예. 결국 나가 타겟 아니냐. 내가 물러날 테니까 더 이상 중수청이라는 뭐나 해가지고 검찰 해체하는 이런 검찰을 조직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해석에 대한 박 의원님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한간에서 최근에 이제 그 저희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사청 설치 예. 관련된 부분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나 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6월에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고요. 1년 정도 그 시행을 유예한다면 1년 6개월 이상 지금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사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나고도 남았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그만 임기를 그냥 다 채운다 하더라도 그만 두고도 한참 지난 다음에 수사청이 출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윤석열 총장이 미워서라는 말은 이 스케줄 상으로도 안 맞아요.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20대 국회 또는 그 전부터 수사기소 분리는 얘기는 계속 되어 왔었고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야당에서도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이지 어떤 뭐 특정 수사를 무마한다거나 또는 누구를 겨냥해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반론하시고 다른.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은 여야 없이 정권 구분 없이 오래전부터 과제였기 때문에 다들 고민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특별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속도를 내고 그리고 또 공수처 또 강행 처리하고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또 중수청까지 또 제시하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윤석열 검찰이
그 권력형 비리, 특히 이제 조국 수사부터 시작해서 권력형 비리에 그 부분은 박 의원님이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법 해봐야 1년 반 후에 그 수사 다 끝날 때나 시행된다 이 논리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미 수사는 중단돼 있습니다. 윤 총장이 앞에서 진도 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성윤 검찰이 철저히 틀어막고 있어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나마 윤 총장까지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동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 정부 끝날 때까지는 제대로 된 권력형 수사는 물 건너가 있다고 봐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수청의 설치 스케줄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케줄상 보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전혀 상관없다는 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가 그 이미 멈춰져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 인사 때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월성 원전이라든지 뭐 이 관련된 수사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그만둔 걸 보고 뭐지 갑자기? 수사팀도 다 온전히 돼 있고 이거 좀 끝맺음 할 때까지라도 있어야지 왜 갑자기 나가지? 이런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당에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저희 당이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인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당에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그 정권 수사라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은 하나도 건드린 게 없다. 다른 부분을 지금 개혁하자 그러는 거지 그 부분을 언제 건드렸냐 이 얘기 뭐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거라서 제가 대신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그 점에서 사실 제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검찰이 그대로 남아 있고 거기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방패막이가 안 돼도 권력형 비리 수사는 특히 청와대 쪽으로 연결돼 있는 수사는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검찰총장 물러나도 상관없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지금 검찰총장이 물러난 데 대해서 밑에 있는 검사들이 걱정하는 거는 정말 힘들게 겨우 나머지 그 서울중앙지검 산하에서 이성윤 검찰과 또 그 대검의 친문 참모들이 그 덮고 있는 거는 말고 덮이지 못한 부분 일부를 겨우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수배들이 힘들게 진짜 직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정신적으로 방패막이 됐던 게 윤 총장인데 윤 총장 빠져버리면은 그나마 조금씩 하던 이 검찰 이 수사도 완전히 이제 동력이 빠져버린 거 아닌가 다들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 주관적 평가. 그 점에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수사라도 겨우겨우 살아서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수사라도 종결될 때까지 총장이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럼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 몇 개 수사도 총장은 그럼 왜 버티고 총장이 지금 얘기하는 법치주의 몰락 뭐 이런 걸 말씀하시려면 버텨서 그 수사라도 좀 마무리 짓고 이렇게 총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그게 더 검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윤 총장의 선택을 이해를 하자면 개별 수사도 중요한데 중수청이라는 게 이게 입법화돼 버리면 검찰 자체가 해체돼 버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수사도 수사권 다 넘어가 버리고 수사가 중단되게 돼 버리니까 구조적인 이 빅뱅이 일어나니까 검찰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내가 몇 개별 수사에 방패막이 하면서 이렇게 힘 실어주는 거 가지고는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성되는 순간에 다 검사들 지금 칼 놔야 돼 버리니까 수사가 다 중단돼 버려야 되니까 나가서 정치적인 힘으로 또는 그 국민 여론의 힘으로 이걸 막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혹시 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수사팀을 그냥 온전히 두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사청 설치는 다음 정권 때나 이제 지금 되는 스케줄이고 근데 뭐가 지금 뭐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칼을 뺏고 힘을 뺏고 하는 거냐 이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사태가 이제 중수청이나 수사청 이 설치를 명분으로 한 정치 선언 또는 명분으로 한 사태 이렇게 좀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분의 어떤 논리는 뭐 그만 들어도 되겠죠. 양쪽이 어떤 분명한 논리야. 그런데 그럼 좀 실질적인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지금은 총장이 아닌가요? 수리가 됐나? 윤석열 씨가 정치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미지수죠. 미지수. 그러니까 약간 준정치적인 그 자질, 역량, 리더십은 검찰 수장으로서 이 검찰 이 파동 과정에서 한 행동들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이 테스트가 됐지만은 인정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제 정치 본무대, 국회, 선거, 정당 이 본무대의 이 환경이나 구조 생리하고는 또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생존력과 경쟁력이 있는지. 아까 제가 언뜻 조 의원님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추가로 여쭤보려고 그러다 딴 얘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실 때 중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경우를 예로 생각하고 그건 윤 총장을 말씀드린 게 예.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 이 정치권에서 대선의 뜻이 있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 나왔다고도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에. 최근에도 지난 대선에 또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도 가장 유력했지만은 귀국하자마자 20일 만에 그냥 예. 그만둬버리지 하차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의 어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윤 총장을 구체적으로 감안하고 말씀하신 얘기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현재는 여론 지지상으로는 그 여권 지지 그 후보들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 네. 한때 1위까지 갔었고 그렇게 기본적인 잠재력이 좀 보여졌는데 그게 정치 본 무대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유지될 것인지 또는 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더 강력하게 공고하게 다져질 것인지 그거는 이제부터가 이제 검증 과정이고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생리와 환경이 논리가 문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본인이 구체적인 이슈 또 국민들의 바람 또 아주 예민한 충돌하는 그런 그 현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하고 그걸 국민들 앞에 어떻게 그 원칙 설득력 있게 여론의 그 비전을 던질 수 있느냐 또 그 정당과의 관계 또 그 파워 또 그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 갖다가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 가지고 원만하게 잘 자기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부터 봐야 될 겁니다. 전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봐왔던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당장은 아니고 뭐 이 분석이시면 당장은 아니라고 당장은 생각합니다. 아니고요. 예. 그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예, 100% 배제는 할 수 없는데 예. 크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예, 크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그 가능성은. 결국은 이제 내년 대선에서는 범야권이 같이 뭉치는 통합의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당대당끼리 다 결합할 수도 있지만은 당과 당 또 무소속끼리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선거에 출마한다고 그럴 때 특정 정당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조그마한 미니 정당이라도 자기 당을 만드느냐 또는 연대할 때 연합할 때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박 의원님은 정치인으로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윤 총장 정치 안 했으면 검찰을 위해서 그 말씀은 바람이시고 한다면 역량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로 판단할 때. 오늘 이제 권성동 의원님이 평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감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력 의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권력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감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선 이건 뭐 전망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선 주자로 나서려고 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치를 이제 시작하면은 스케줄상 대선을 목표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어떤 신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대선을 목표로 삼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선거가 아니라 내년 대선을 목표로 삼고 사퇴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고 보세요? 전망? 다른 일단 출마는 저는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거고 특히 이제 야당에 지금 안타깝게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가 없어서 저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은 그렇고요. 이번 4월 보선엔 어떻게 분명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뭐 지원 유세를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원 유세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은 조금 저는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범야권의 내년 대선 지형의 승패에 굉장히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장 선거 안 되면은 야권이 패배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자기가 가장 우려하는 검찰 해체에 해당하는 그 중수청이 그냥 강행 처리될 거다라든가 또 내년 대선 자체가 전망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지원 유세든 뭐든 간에 이기는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는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뭐 지원 유세다 뭐다 이런 것까지는 좀 그럼 예측이 좀 그것까지는 어렵고요. 안 하더라도 영향력을 미치려는 어떤 모종의 어떤 정치적 행위들은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검찰 전격적으로 총장 사퇴하고 나오면서 던진 메시지 자체가 이미 그 범야권의 지금 선거 흐름하고는 이제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부터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에 대해서 그 응답하기 위해서도 자기 메시지를 이제 하나씩 예. 던질 거라고 보는데 예. 그런 메시지 자체가 여론의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예. 야권의 보궐선거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그 봐야죠. 부분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그 파괴력이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야당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가 뒤집을 만한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판세를? 지금 윤 총장의 행위가? 예측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검찰에 있을 때 굉장히 그 아주 미묘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딱 그냥 정리하고 예. 그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그 여론에 영향을 주고 여론의 명분을 민심의 명분을 딱 얻고 했던 그 방식이 이 바깥에서 예. 정치적 행보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예. 상당한 영향력을 득표력을 또는 야권의 승리에 플러스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꾸로 서울시장이 윤 총장 저 선택과 상관없이 완패하면은 예, 야당이 예. 윤 총장한테 타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틀에서는 타격이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내년 대선 전망도 어두워진다는 네. 거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야당이 지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 간에 후보들 중에서 입지를 생각한다면은 본인의 입지가 새롭게 예.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말씀하시다 잠깐 보니까 안철수 후보를 시장 후보로 거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속마음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예,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떠세요? 이 4월 보선에 아까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세요? 윤 총장의 영향력이 판세를 뒤집을 만한 어떤 파괴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4월 재보궐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어떤 행동을 모양새는 안 하기는 할 거다. 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 보이는 행동들은 이제 다니면서 뭐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예. 형식을 빌어 정치적 메시지를 보통 예. 내는데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말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라고 보세요? 저도 이게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보다는 그렇게 파괴력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총장으로 있을 때보다는 영향이 떨어질 수도 예. 있다. 동의하세요? 그 부분? 반대일 수도 있다고 반대일 수도 생각합니다. 있다. 그러니까 네. 총장일 때는 본인의 거치, 미래가 아주 베일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그분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또 신뢰를 갖고 있는 국민들도 검찰 조직 안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말고 이렇게 됐는데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가 지금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야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믿었던 또 기대를 걸었던 총장이 탁 나와가지고 그 정권 교체 새로운 희망이 된다. 예. 그러면은 더 큰 힘이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죠. 신선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은 조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별다른 메시지가 파괴력이 없을 때는 신선도는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아까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정치적 검증 부분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나와서 이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 정리를 하고 그렇겠죠? 메시지를 던지고 여론에 그 호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검찰총장 때처럼 깔끔하게 그렇죠. 또그 거기서 그 함축적으로 메시지가 한두 번 삐끗하면 굉장히 추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치권이 그래서 아주 네. 지뢰밭인 거죠. 아까 어려운 말씀드린 데죠. 예. 전혀 다른 이 공직 조직, 공조직 안에서의 은행하고 밖으로 나와서 정치인으로서 은행이 완전히 이게 환경이나 생리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분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시니까 잘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또 이 어떤 이 말이랄까 이런 것들이 예. 정제된 것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잘못된 말이나 메시지가 나오면 생각보다 어떤 추락이 빠를 수도 있고 거꾸로 예. 그런 상황에서 적응이 잘 되면 굉장히 어떤 상승세가 급부상할 가팔라질 수도 있고 그건 뭐 양쪽 가능성이 공존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여당 제 박 의원님께 이게 정치권산이면서 또 아닌 것 같아서 차기 총장은 고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법조계 계시니까 특히 여쭤보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추천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좋은 사람이 제가 왜 이걸 많지 여쭤보냐면요. 않을까요? 박 의원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동질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좀 속세말로 여쭤보면은 검찰에 좀 소위 말해서 주류거나 똑똑하다는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다 어떤 한뭉텅이가 돼 있는 모양새고 검찰 개혁을 내부에서 주장하는 사람은 약간 뭐 외톨이랄까요? 외톨이죠. 그런데 외톨이를 총장을 시키면 지도가 가능할까? 통솔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쪽 세력을 총장을 시키면 이게 검찰 개혁에 또 저항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 여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뭐 검찰 개혁에 관련돼서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 이 사람이 총장이 되면은 또 우려와 달리 또 검찰 조직은 또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직의 특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 통솔력과 검찰 개혁을 찬성하면서 통솔력을 가지는 인물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누구든 총장이 되면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 총장에 좀 잘 따르는 그런 조직적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총장 시기 여권에서 찾기가 같은 생각이신가요? 누구 총장 되면 좀 정리가 될 것이다, 누구라도? 책임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차기 총장의 방향은 이미 딱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뭔가요? 봅니다. 본인의 그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을 전격 교체할 때 그리고 거기에 전혀 다른 컬러를 가진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 그냥 신수석이 건의했던 국정기조의 변화 이게 아니라 그냥 남은 1년도 그냥 강공 드라이브로 간다. 그리고 철저하게 친위 체제로 간다. 그리고 이 정권을 보위할 수 있는 보위 세력 중심으로 그 포석을 한다. 딱 이제 보여준 거고. 그럼 그래서 총장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 안 하고 임명하고 싶은 생각일 거예요. 다만 이제 부담이 워낙 많은 구설수에 많은 또 여론의 그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 당장 본인이 수사 대상 피해자 신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 호위 부대로서 또 정권의 방패막이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카드지만은 여론이 너무 나빠지지 않을까. 특히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그 때문에 임명을 못할 수는 있어도 마음만 같아서는 이승윤 그 지검장을 당장 총장으로 임명하고 그 사람이 안 되면 같은 컬러의 정치적 부담이 없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고 할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다가 안 되면은 뭐 제3의 카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방향은 이미 대통령의 인사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뭐 혹시 검찰 인사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뭐 어떤 분이 추천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뭐 제가 뭐 주제넘게 좀 바라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덕목 이런 거 좀 말씀드리면 좀 검찰 개혁 관련돼서도 검찰 조직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검찰의 여러 가지 잘못을 바로 잡고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좀 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검찰총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조 계시니까 제가 그냥 이건 궁금해서 아까 그 변호사 나오실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검찰의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 동질성이나 이런 데서 지금 반발이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수사권이 있던 수사권이 뺏기고 하니까 또 정의감에서 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그런데 왜 과거의 어떤 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의 과오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내부 통신망 같은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건가요 보시기에? 뭐 저도 검사를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검사하던 친구들한테 얘기 좀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검사로 가면은 사람들이 와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로 가면 막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에 딱 맞는 옷이 되고 또 좀 지나면 좀 더 지나면 그 우러러 보는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검찰의 조직원이라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그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을 계속 키우고 유지하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자기 반성, 검찰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조 의원님은 이 분석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검찰. 예. 검찰의 그런 도덕적인 그 문제들, 검사들의 일탈 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워낙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고 해서 검사들도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조심하고. 제가 여쭤본 그런 부분보다는 또 굵은 줄기. 그러니까 뭐냐면 과잉 수사, 그런 선택적 정의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왜 반성이 안 나오나요? 보시기에. 그 부분은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권력형 비리를 틀어막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작은 칼은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은 좋은 칼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획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는 뭐 영장 남발한다든지 압수수색 또 뭐 구속 남발한다든지 또 피의사실 유포한다든지 뭐 별건 수사해가지고 또 딜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번 정부가 결과적으로 권력형 수사를 막는 과정에서 그 하나하나를 상당히 뺐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건가요? 이제 정리됐는데 검찰 지금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고민하는 거는 검찰의 존립의 근거, 존립의 목적, 이유, 존재 이유인 권력형 비리 수사 또는 그 악의 척결을 위한 기능을 완전히 이제 뺏어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해체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그다시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후배 검사들조차도 그걸 막아내는데 자기를 던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이대로 가면 이 정권에 지금 구도대로 가면 검찰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검사인 자기는 더 이상 이 조직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얘기를 좀 다시 돌아보면요.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와 역할이 뭐냐라는 질문에 공소유지다.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해서 재판이 잘 진행되는 거다. 수사는요, 4번째예요, 4번째.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말이 많이 바뀐 건데, 말이 많이 바뀐 건데, 그렇다고 좀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재판에서 유죄받는 게 그 핵심이니까 그런 건데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재판에서 유죄받으려면은 수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소검사가 수사 내용을 다 알아가지고 수사기소 불리면 윤 총장도 원래 지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그건 맥락이 틀립니다.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면은 맥락이 틀리고 그 기소검사가 판사를 설득해가지고 유죄 받아내려면은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수사에 자기가 관여 안 하고 특히 일반 조그마한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라든가 금융, 그 경제 이런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은 그 검사가 기소를 통해서 판사 설득해가지고 더구나 상대편은 대개 다 어마어마한 그 변호인단을 그 구축하고 있어가지고 막강 이제 그 변론력을 과시하는데 그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 내용도 검사 수사도 참여 안 한 기소 검사가 판사 설득해가지고 유죄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중수청이 만들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권력형 비리는 유죄가 점점 이 얘기는 박 의원님 법조 계시니까 한번 뭐 듣고 끝내야 되겠네요. 뭐냐면 이 야당의 일관된 주장은 뭐 검찰의 주장도 그렇고요. 중요 사건에 있어서 수사 기소 분리되면 수사력은 떨어진다.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사법경찰관하고 검찰이 그 대통령 영해에 의해서 협력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수청이 이제 생기더라도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돼요. 미국 같은 나라도 이제 검사하고 FBI라고 하는 그런 수사기관하고 잘 협력해서 잘 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